잠깐 계산 문제 홍보 좀 잠깐 할게요. 자, 계산 문제 특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이제 우리 전에 12월 달에 필수 계산 문제 특강이 있었어요. 필수 계산 특강이 있었고, 자, 그러니까 필수 계산은 반드시 합격을 위해서 반드시 알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유형과 대표 유형만 18가지 계산 문제를 제가 유형으로 만들었어요. 다 우리나라 최초야. 내가 한 거야, 내가. 네. 어쨌거나 그 중에서 9가지 유형의 기본 대표 유형만 건든 것이 필수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수포자든 나 초등학교 안 나왔든 상관없어요. 그냥 수업 들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해야 돼. 반드시. 이건 필수예요. 근데 내가 계산 문제를 좀 더 잘하고 싶다. 이걸로 맞출 수 있는 건 운 좋으면 4개, 운 나쁘면 한두 개예요. 그러니까 운 나쁘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 나도 그냥 수업하면서 3, 4개 맞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응용 문제든지 좀 더 어렵게 여기 유형이 아닌 문제가 나올 걸 대비해서 자, 모든 기출 문제를 풀어주는 계산 문제가 기출 계산 문제 특강이에요. 기출 계산 문제 특강이 5월 18일에 있대요. 5월 18일 돌아오는 일요일 날에 10시부터 5시 반이지만 장담은 못한다. 네. 이건 늦게까지 끝날 일은 없어, 사실. 이미 이제 했던 것들을 빼고 일부 내가 할 거니까. 수강료는 이렇고, 현장 수강할 때 좀 싸게 해준대요. 그래서 계산 문제 좀 듣고 싶은 사람은 오는 사람만, 영상 가격은 더 비싸요. 근데 이제 와서 직접 듣는 사람만 좀 와서 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할인을 해준다고 하니까. 합격의 온도를 높여라, 이렇대. 원장님이 AI가 얘기해줬대. 네. 자, 계산 문제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온도계로 할 거예요. 이 온도계는 이제 계산 문제 연습하는데 좋은 교재로 삼을 거고, 필수 계산도 온도계로, 기출 계산 문제도 온도계로 진행을 하고, 자, 1차 합격을 확실히 하려면 계산 문제 해야 된다. 이제 입이 아파요. 무조건 해야 돼. 우리가 말 문제로만, 즉 10문제가 나왔을 때 30문제 중에 말 문제만 24문제를 맞춰야 60문제예요. 60점이에요. 그러면 난이도가 높거나 안 배운 내용이 무조건 2-3문제나 이런 게 나올 때 30문제 말 문제 중에서 24문제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불합격했을 때 항상 모자라는 개수는 많이 모자라지가 않아. 1-2개 모자라요. 3-4개 모자라면 공부를 진짜 안 한 거야. 아깝게 떨어졌다 그러면 1-2개 모자라는 거야. 이 1-2개가 채워지는 게 뭐냐면 계산 문제야 돼요. 계산 문제를 안정적으로 합격하려면 4문제 정도 내가 풀 수 있겠다라고 자신을 가져야 돼요. 10개 중에 10개, 9개 나왔을 때 무조건 2문제 정도는 최고 난이도 문제가 나와. 근데 7, 8문제는 기본적으로 연습만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내가 7, 8개까지 맞출 수 있다. 수학에 좀 관심이 있다거나 내가 좀 계산 문제 보니까 재밌네, 잘 풀리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계산 문제를 연습하는 게 더 확실해요. 연습만 하면 돼. 이건 맞았다 틀렸다가 명확해. 그래서 오히려 더 재밌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거나 합격을 위해서 계산 문제 필요하다라는 얘기고, 자, 다른 문제 맞추면 턱걸이 하겠지? 안 돼, 사실. 이건 운에 맡기는 거야. 운 좋으면 그럴 수도 있지. 나는 그렇게 해서 예외적으로 한번 했어. 합격을 했어. 계산 문제 다 버렸는데 합격했대. 그래서 야, 계산 문제 안 해도 돼. 다 합격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일반화 오류예요. 그건 그냥 특별한 케이스야. 운 좋게 찍었던 게 잘 맞았던 거고, 그때 말 문제가 쉽게 나왔던 거야. 대부분은 무조건 불가능해요. 다시 얘기하지만 30문제 말 문제 중에 24문제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해. 계산 문제 풀어낼 수 있어야 돼. 운에 맡겨서 맞으면, 찍어서 맞으면 좋지, 합격하겠지. 이건 그냥 운에 맡기는 거니까 시험 대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산 문제 준비해야 되고, 시험 시간이 부족한 거 아니야? 그래요, 부족할 수 있는데 이 시험 시간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문제 푸는 요령도 필요한 거야. 답 나오면 넘어가야지. 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넘어갔는데 좀 불안하니까 또 와서 읽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답 나오면 넘어가야 돼.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다시 읽는다고 다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산 문제도 빨리 풀 수 있는 연습을 꾸준히 해가지고 1분 10초 내에 풀어낼 수 있는 계산 문제를 적어도 5개, 4개 이상은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 모자라지 않게 준비해야 되는 거지. 그냥 여유롭게 이렇게 풀 때 계산 문제까지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말 문제 푸는 것도 내가 요령을 갖추고 문제 푸는 요령, 방법을 기술적으로 좀 익혀놔야 되고, 난이도가 있어서 눈앞이 캄캄하다. 어쩔 수 없지. 눈앞이 캄캄하면 눈을 떠야지. 어찌됐거나. 근데 제가 이걸 수포자와 관련 없이 누구나 알 수 있게 가장 쉬운 원리적으로 풀어주려고 했지만, 그래도 어렵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럼 도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쩌나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무리 어렵고 숫자 수포자라 하더라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원리로 잘 풀어주겠다는 장담은 하고,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럼 뭐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고. 다시 얘기하지만 확실한 1차 합격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쭉 나왔어요. 다 보니까 9문제, 9문제, 10문제, 10문제 이렇게 나오고 있고, 9문제 나왔고, 36회는 당연히 뭐 9문제나 10문제 나오겠지. 자, 맞아야 되는 거. 경제는 2문제 맞아야 돼요. 경제는. 균형가격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개별함수를 시장함수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탄력성 계산하는 거. 탄력성에 따라서 가장 마지막 어려운 거. 전체 수율량 계산하는 거. 맞아야 돼요. 시장론 2개 맞아야 돼. 시장론. 시장론에서 정보현재 가치 차, 안, 땡 이거 틀리면 큰일 나고,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과 허프 확률 모형 나오면 맞아야 돼요. 나올 게 2개밖에 없어. 근데 거의 2문제씩 나오고 있어요. 맞아야 돼. 자, 그다음에 투자론과 금융론 좀 어려울 수도 있어. 넘어가서 감정평가 2문제 나오는데 가능한 맞으려고 해야 돼. 올해 나오는 건 무조건 거래사례 비교법 무조건 100% 나와요. 이건 맞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계속 2년 연속으로 수익환원법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원가법이 나오겠지. 원가법과 거래사례 비교법. 이건 나올 게 거의 정해졌으니까 준비해서 맞아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자기자본 수익률 계산해라. 이런 거 맞아야지. 최대 대출 가능 금액 물어봤다. 맞아야지. 이런 거 1개 정도 맞으면 적어도 6, 7개는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말문제 실수에도 안정적인 합격 점수 맞는데 너무 유리하겠지, 당연히. 내가 계산 문제 5문제 이상 맞았는데 떨어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진짜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봐. 내가 상품 줄게. 네. 어제나 계산 문제 준비 잘하면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잠깐 보면 테마가 이렇게 18개가지가 있어요. 18가지 테마 유형이 있는데 최초로 이걸 구분한 게 누구다? 나예요. 계산 문제 이렇게 많은 유형들을 다 정립한 것도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했어. 제가 이 강의 시작한 지가 다른 선생님 위해서 오래되지 않았어요. 다른 선생님은 막 15년, 20년 됐잖아요. 저는 7년밖에 안 됐어. 강의 시작한 지. 좀 늦게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시작할 때 보니까 다른 선생님들 거 다 강의 준비한다고 모니터는 다 해봤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는 모든 학교는 잘하는 선생님들 걸 다 들어봤어요. 다 들어보고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시작한 거야. 그랬더니 계산 문제를 다 버리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야, 계산 문제 가르쳐도 못 풀잖아. 시간도 없잖아. 다 버려 이렇게 했을 때, 야, 그렇지가 않잖아. 이걸 원리적으로 잘 풀어가지고 정리해서 누구나 쉽게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문제풀이 방법을 잘 정리해가지고 만들었더니 계산 문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늘었어요. 그 다음에 제 걸 따라서 했는지 다시 또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로 계산 문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사실 계산 문제 중요하게 더 드러났고, 문제도 어쨌거나 총 18개 중에 이렇게 주황색으로 칠해진 건 필수 계산 문제였어요. 이때 이걸 다시 또 꼼꼼히 해주진 않아. 기출 계산 문제는 이때 전에 해줬던 거에서 응용 문제와 가장 대표적인 문제 한 2문제 정도씩만 다뤄주고, 기출 계산 문제 때는 그때 안 했던 걸 중심으로 쭉 설명을 해 나간다. 안 해주는 건 아닌데 대표 유형만 딱 건들고 이때 필요한 거 까먹지 말고 내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만 간략히 정리해준다. 필수 계산을 했던 거 주의해야 돼요. 다 완벽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필수 계산 때 안 해줬다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특강은 2개 합작이야. 필수 계산 무조건 듣고 그 다음에 기출 계산 들어야지. 필수 계산도 안 듣고 기출을 들으면 안 돼요. 이거 안 들어도 돼. 필수 계산을 들어야 돼. 필수 계산을. 계산 문제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잘해라. 문제 유형 파악하고 잘 이해할 수 있게 원리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가장 쉬운 방법을 제시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처음부터 18가지를 다 풀려고 안 돼요. 처음부터 욕심내면 안 돼. 내가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거 18가지 중에서 나 4가지는 자신 있게 풀 수 있네. 4가지만 연습을 해. 4가지만 연습해서 주구장창 연습했더니 이 4가지를 그냥 눈으로 딱 보기만 해도 그냥 무조건 풀 수 있겠네. 자신감이 있어. 그럼 이제 하나나 2개씩 좀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려가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까지 처음부터 욕심내면 안 돼요. 자, 이런 것들은 이건 내가 풀 수 있다 하더라도 본 시험에 긴장되고 초조한 상황에서 못 풀어. 시간이 쫓겨가지고. 나중에 보면 풀 수 있는데 그때 상황에서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욕심내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불합격을 시키기 위한 문제지 합격시키기 위해서 맞아야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거에 너무 욕심내면 안 되고, 중요한 건 반복해야 된다.
풀었던 것도 맞았던 것도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눈으로 봐도 풀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반복하면 계산 문제 잘 해낼 수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 들으면 좋겠다, 그냥 합격하고 싶은 사람들이고, 계산 문제 어려운 사람들 잘 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1차 합격을 안정적으로 운 좋으면 합격하고 운 나쁘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냥 안정적으로 합격하겠다 그러면 계산 문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들으면 좋겠다. 뭐 그냥 잘했대요. 네. 그렇대, 잘했대. 네, 열심히 했대. 네. 듣고 수포자도 잘 계산 문제 풀고 계산 문제가 오히려 반갑다는 후기들도 많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오셔서 들으면 좋겠다. 5월 18일 날에요. 돌아오는 일요일 날. 현장에 오시는 분만 할인해 주는 거니까 좀 시간이 된다라면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고, 계산 문제 잘 정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